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현재 에어로케이와 또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 이 채용 두 개를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각자 이렇게 하나씩만 준비하는 분들도 자소서 작성에 있어 불안감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분들 자소서 첨삭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부사에서 수업 끝나고 이제 막 서울에 집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좀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자소서 평가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이런 가치 경험들을 얼마나 객관화해서 표현하고 전달하고 공감시킬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100% 신으로 무조건 합격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을 노하우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에어로케이 보겠습니다. 에어로케이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수도 굉장히 많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어떤 직무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만 딱 진행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대략적인 솔팅을 하겠지만 이외에 또 다른 직무, 특히 현직자 캐빈 승무원 분들께서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서류에 끼칠 것이다. 최종 합격까지도요. 그래서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에어로케이의 인재상들을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경우 이런 부분들 표현된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소서 첨삭을 요청한 분들에게는 이제 승무원 관련 인재상에 대한 강의를 제가 좀 공유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답변 작성할 때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항공 인재상이 어떻게 보면 표준이거든요. 칼맨십에 들어가서 보면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를 또 가장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비스인이지만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사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했으며 이를 실천에 옮겨서 결과까지 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런 성과 성공 경험도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요. 반드시 서비스 직무에 정제되어 있지 않고 매출을 만들었던 경험, 사람을 만들었던 경험, 인맥을 만들었던 경험, 수상을 했던 경험 좀 다양한 틀로 다가갔을 때 훨씬 더 이곳에서 요구하는 개성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객실 승무원 직무 특성상 마냥 자유롭고 오픈되기만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정제된 인성, 애티튜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올바른 서비스 가치관과 마인드, 인간관계 마인드 가치관, 그리고 직업, 회사, 직무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건강하게 가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사례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에어로케이에 근무하고 계신 많은 상당수의 분들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유롭고 어떤 웨스턴, 이 서양의 오픈마인드라 할지언정 어떤 상당수는 좀 정제되고 차분하고 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형적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어떤 준비된 애티튜드, 서비스 마인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취향, 니즈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회사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대한 정답지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거 나를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 그걸 선택해서 글로 적어서 표현했을 때 물론 내 니즈, 내가 전략했던 것과는 다른 니즈를 가진 사람이 봤을 때 탈락할 수도 있지만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전략을 잘 짰을 때 탈락보단 합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는요. 하지만 이런 운에 따라서 합격될 수도 있고요. 운에 따라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에어로케이의 경우에는 자소서만으로 절대 평가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에어로케이 자소서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한 점은 국제적인 역량입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 이해, 그리고 외국어 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실제 일기 승무원 대부분이 외항사 승무원 출신이다 라는 걸 봤을 땐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지원 자격에서 토익이 아닌 토스 오픽으로 기준을 뒀다라는 것은 결국 스피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대 누구였죠? 중국어, 일본어, 동북아시아 관련된 언어 자격증 능통자, 이 부분을 선호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초창기에는 영어로 소통하고 또 영어 이름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 문화, 외국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 물론 100% 제 이야기가 확실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표님이 추구하는 마인드도 그렇고요. 스타트업 특성상 캐빈 승무원들 또한 단순히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 여러 외국인 클라이언트들과 협력사와 소통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을 선호하고 실제 초창기 멤버들도 외국어 역량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에어프레미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항공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회화 실력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반드시 이 실무 회화 능력을 체킹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잘 전략화시켜서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매력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매력을 하나의 스토리텔링 안에, 그 틀 안에서 잘 표현해 준다면 얼마나 재미있게, 재치있게, 특별하게, 특이하게 말고요. 특별하게. 저는 그렇다면 눈에 띄는 자소서로 합격할 확률이 대폭 향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입니다. 해당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공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고 정해진 틀과 엄격한 규칙 규정이 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대부분 기업 내부의 직원들이 솔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공공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대략적인 것은 점수화해서 하는 것은 기업 내부 직원들이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합격 불합격 이 솔팅하는 것은 외부 평가위원들을 모셔서 NCS 직무 역량 표준에 맞춰 점수화해서 그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NCS 직무 역량에 맞춰서 그 누가 보더라도 열차 승무원이 어울리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원활한 사람인지를 보고자 한다라는 거. 실제로 제가 지난번 공채 봤을 때 인턴이지만 서류 합격률이 40%가 넘었었거든요. 물론 운이 작용했던 것도 있겠지만 탈락도 사실 운으로 작용했을 때는 저는 결코 그냥 운으로 40%의 확률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인지해서 첨삭할 때 가이드라인을 잡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 평가위원들은 아무래도 관광산업, 서비스 분야 이런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일 것이며 그들이 이 열차 승무원 직무에 대해서 자소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용어 그리고 열차 승무원 내부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 막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서비스인의 찰떡이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강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차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진정성 그리고 승무원으로서의 어떤 목표들 더 나아가서 본인만의 서비스 가치관과 핵심 역량을 글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항목마다 다르게 그걸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결국 글 속에서 정확성과 표현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제가 서류 합격률이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를 봤을 땐 관련 전문가들이 봤을 땐 이 지원자는 누가 봐도 서비스의 경험이 확실하고 풍부하며 이게 헛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글 속에서 잘 표현됐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서류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 합격이라는 것은 백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점도 불가능하겠죠. 확실한 전략을 갖고 객관적인 표현화를 통해서 본인이 실제 경험하고 갖추고 있는 그 서비스 관련 역량보다 더 큰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진솔하고 담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력, 경험, 교육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류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력이 몇 개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얼마나 잘 썼냐입니다. 서류 합격자 대부분, 최종 합격자 대부분 경력 1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은 1개인데 경력 1개가 서류 합격하고 경력 3개가 탈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나요?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점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경력이 꽉 차 있어도 자소서에서 일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경력이 1개인 사람보다
어떻게 점수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받게 되는 점수 손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면접에서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면접을 잘 못 보게 됐을 때는 서류에서 높은 점수,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서 꽤 잘 쓰고 나서도 결국에는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경력, 경험, 교육사항보다는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그리고 이 글보다는 결국에는 실제 현장에서 면접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열차 승무원 관련된 영상 올린 게 20개가 훨씬 더 넘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뭐 항공 지원자, 열차 지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작성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서류 합격을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파이팅입니다.